이것은 우주가 양자 비트로 이루어진 양자 계산을 수행하는 시뮬레이터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태양계의 행성부터 수백만 광년 너머의 먼 은하까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것들로 가득한 우주는 오랫동안 인류에게 끝없는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의 우주를 탐구하는 방법은 작은 망원경을 사용하여 별을 관찰하던 시대를 넘어 우주로 탐사선을 보내고 우주 망원경을 제작하여 관측하는 시대로 나아갔다. 그런데 우주를 탐구하는 이러한 방법들 중 하나인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어떠한 가설이 제기되었다. 기후변화와 소행성 충돌과 같은 다양한 상황을 가상으로 진행하는 시뮬레이션이 현재는 컴퓨터 성능의 한계로 인해 제한된 조건으로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먼 미래에는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진짜 우주와 같은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인간의 의식도 시뮬레이션에서 구현할 수 있다면 만들어진 가상 세계의 인간은 자신이 시뮬레이션 안의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곳이 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의 존재이거나 미래의 가상 우주를 만드는 최초의 문명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가설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 휠러의 비트에서 비롯된 존재에서 우주를 거대한 컴퓨터로 생각한 콜라트 취재와 세스 로이드의 의견을 거쳐 닉 보스트롬의 시뮬레이션 우주론으로 도착하는 여정을 알아볼 것이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사는 현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주에 대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주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는 그 핵에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우주의 물질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트를 바꿈으로써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우주는 마치 컴퓨터처럼 정보를 처리하고 계산한 결과를 투영하여 현실에 반영한다. 이러한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학자들은 기상 상태를 정확하게 서술하기 위한 모델은 기상 그 자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자연의 법칙을 실제로 보여주는 기계를 만들고 동작시키는 것이 자연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주의 법칙을 보여주는 기계를 만들고 동작시킴으로써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 정보를 처리하고 계산한 결과를 투영하는 이러한 우주의 성질은 컴퓨터 과학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정보의 비트를 처리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는 장치인 앨런 튜링의 보편 만능의 기계, 만능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만능 컴퓨터는 다른 만능 컴퓨터들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처리하도록 프로그램될 수 있기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면 이 두 기계의 계산 능력은 동일하며 같은 종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우주라는 만능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컴퓨터를 제작함으로써 우주의 법칙을 보여주는 기계를 만들고 우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단순하지만 어떠한 복잡한 행동도 만들어낼 수 있는 디지털 체계의 컴퓨터로 우주를 구현해보자. 디지털 컴퓨터는 현실의 물리 법칙에서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되고 있으므로 우주가 디지털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디지털 컴퓨터는 우주를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없다. 간단한 물리 법칙을 시뮬레이션할 때는 우주를 문제없이 시뮬레이션할 수 있겠지만 우주는 근본적으로 양자역학적이므로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는 양자역학계를 시뮬레이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디지털 컴퓨터가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 원자를 시뮬레이션하려면 수백 개의 원자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많은 메모리 공간과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개의 구성 요소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요구되는 비트의 수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므로 디지털 컴퓨터는
우주를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는 어떨까? 양자 컴퓨터는 물리법칙을 따르는 어떠한 궤도, 직접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디지털 컴퓨터는 수백 개의 원자를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힘들지만 양자 컴퓨터는 같은 수의 양자 비트, 큐빗의 상호작용을 프로그래밍하여 모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소립자와 대응되는 큐빗을 가진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우주와 대략적으로 같은 성능으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이고, 우주에서 얻어진 측정 결과들과 양자 컴퓨터에서 얻어진 시뮬레이션의 측정 결과들을 비교했을 경우 양자 컴퓨터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우주에서의 측정 결과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므로 양자 컴퓨터는 우주의 동역학을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를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만능 컴퓨터, 우주와 양자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이것은 우주가 양자 비트로 이루어진 양자 계산을 수행하는 시뮬레이터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MIT의 이론 물리학자 조레 다보우디는 만약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처럼 유한한 컴퓨팅 리소스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이 세계의 물리 법칙이 유한한 양 속에서 유한한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시뮬레이션의 데이터가 무한히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시스템에 대한 가설이라고 볼 수 있다. 유한한 양은 빅뱅 이론과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 우주가 양적으로 유한하다는 것과 원자를 가속하여 빛의 속도에 근접시키더라도 그 이상의 속도는 아무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것, 1비트의 컴퓨터의 최소 단위처럼 물질의 최소 단위인 쿼크의 존재를 말할 수 있고, 유한한 점은 양자역학이 발전하며 알게 된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들이 연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순간이동하듯 불연속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마치 컴퓨터 그래픽에서 픽셀에서 다른 픽셀로 점이 옮겨져 가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짧은 거리인 플랑크 길이에서 시공간은 더 이상 매끈하게 연결되지 않고 거품처럼 울퉁불퉁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 한 변의 길이가 플랑크 길이와 같은 플랑크 사각형에 한 조각당 1비트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최소 단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론 물리학자 베켄슈타인의 주장과 데이터와 그래픽의 최소 단위인 컴퓨터의 비트, 픽셀과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플랑크 길이를 우주에서 존재하는 가장 빠른 물질, 빛이 지나가는 데 걸린 시간인 플랑크 시간이 마치 불연속적으로 구현된 컴퓨터의 시간, 프레임과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양자역학에서 보이는 기이한 양상들이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이라고 가정한다면 상당 부분 맞아떨어진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와 같은 물질이 관측하지 않을 때 파동성을 띠고 관측할 경우 입자성을 띠는 것이 시뮬레이션에서 컴퓨터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플레이어가 관측할 때만 물체를 구현하고 관측하지 않을 때 구현하지 않는, 필요할 때만 만드는 식으로 작동하는 이것이 비슷하다는 것. 그리고 물질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지 못하지만 양자 얽힘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는 빛을 초월하는 것이 시뮬레이션에서 오브젝트가 물리 엔진이 정해놓은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지 못하지만 컴퓨터의 0과 1의 정보는 물리 엔진이 정해놓은 시공간과 최고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움직이는 것과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환상일 뿐이며 이 우주는 수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세계 중 하나에 불과하다. 만약 그 사실을 확인하려 한다고 해도 그 결과조차 시뮬레이션에서 설정된 값이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주가 거대한 정보 처리 장치라는 것을 기초로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탐구해 보았다. 아직 검증된 수식도 모형도 존재하지 않는 변경지대의 과학에 속한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컴퓨터의 성능이 시간이 흐를수록 향상된다는 것을 전제로 구축된 가설이다.
인공지능과 반도체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점점 빨라지는 현대사회를 보면 언젠가 현실과 똑같은 가상의 지구, 가상의 우주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 날이 온다면 컴퓨터의 개수만큼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자각의식이 있는 거주자들을 보며 인류는 이 세상도 이런 시뮬레이션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세계는 환상일 수도 있고 모든 존재는 꿈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이들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우리가 환상에 현혹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의 주장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우주와 구별할 수 없는 가상 우주는 곧 또 다른 우주를 의미하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니체의 말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더라도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인 나는 분명한 진실이다.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주인공이며 각자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시뮬레이션에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무채색의 NPC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